실제로 제가 보니까 정말 조국 혁신당에 대한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여론조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선 일단 갤럽 조사는 변함이 없는데요. 일단 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나온 건데요. 지역구 후보자의 한 표, 정당의 한 표, 어느 정당에 하겠냐라고 했을 때 19%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그 위성정당인데 이제 34%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인데 24%. 예. 조국혁신당은 1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3월 13일부터 14일 조사인데요.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인가요? 그러니까 조원 CNI 아닙니까? 조원 CNI. 네, 네. 조원 CNI 조사는 3월 9일부터 11일 스트레이트 뉴스하고 같이 한 건데요. 여기서는 국민의 미래가 37.4, 조국혁신당이 26.1, 더불어민주연합이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N서치인 것 같아요. RN서치가 더불어민주연합 19.7, 국민의 미래가 34.2,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8.3.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 결과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희가 이렇게 제가 통계조사를 보더라도 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런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저와 또는 조국혁신당이 국민들과 그 마음 소통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조, 네.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더욱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받들어서 저희 길을 가려고 합니다. 20, 30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좀 낮다라는 갤럽 조사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밖에 다른 조사에서는 비교적 고른 지지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20, 30대. 그러니까 앞서 보여드렸던 리얼미터하고 에너지경제 조사를 보면 20, 30대, 그러니까 18세에서 29세죠. 사이의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이 21.9%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저도 조사 말씀하신 여론조사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네. 전체적으로는 19%가 나왔는데 네. 18세에서 29세 사이가 0%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나오니까 뭐 보수 언론, 정치 평론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 20대에 버림받은 조국혁신당 막 또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뒤로 조원 CNI 조사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29세가 26.4%, 네.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29세까지가 21.9%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뭐 제가 한국 갤럽의 그 조사 방식이나 잘 모르는데 네. 0과 20%는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국 갤럽 조사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조사는 한 20대도 네. 20대도 한 20%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국 갤럽 조사를 가지고 조국혁신당을 네. 비난하거나 조롱했던 많은 기자들, 정치인들이 계시던데 네. 이제 20%가 나왔으니까 네. 사실관계를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리얼미터가 화성을 지역구를 표본으로 해서 비례정당 지지율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도 그 화성을만 해당하는 겁니다. 네. 국민의 미래가 31.1, 조국혁신당이 26.8,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 사실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에 더 많은 유권자가 모이고 있다라는 점이고 개혁신당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게 좀 확인이 되는데 이 지역구 조사이긴 한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지역 말고도 네. 제가 본 거는 호남 지역에 대해서 호남 지역 언론사에서 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네. 그 조사보다 더 많이 나오고 부산 지역에서도 부산 지역 언론사들이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보면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조국혁신당이 전국적으로 또는 세대별로 그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되고 물론 세대에 있어서는 40대, 50대의 지지가 매우 강합니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한 2배 이상까지도 나오는데 그렇지만 20대부터 60대까지 유사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사실이고 지역적으로도 아까 언급하셨던 화성이건 부산이건 호남이건 또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정 지역에 의존한 정당은 아닌 것 같고 전국 정당의 그런 기본 기초는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실수했는데요. 화성을 지역은 리얼미터가 아니라 한길 리서치 조사인 걸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반윤 전선이 좀 형성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반윤 전선이 복구되고 있다겠죠. 복구되고 있다. 네. 그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반윤이 아니라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프레임을 잡고 전선을 새로 치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나타나지 않고 한동훈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재명과 한동훈 구도로 선거를 끌고 가려고 했고 일정하게 성과를 초기에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그 국민의힘의 그런 선거 프레임이 완전히 다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윤석열, 김건희는 물론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고 또 단순히 정치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왜 한동훈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또 이런 걸 다 밝히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생각을 했다가 아니구나. 이번 선거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고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루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심판 선거라는 것, 즉 반윤 전선의 복구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그러니까 진보라고 얘기하신 유권자층 중에서도 민주당이 좀 싫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난 민주당이 싫어 이러신 분들도 아니야. 이번엔 윤석열 심판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전선으로 복귀하고 있다 봅니다. 그게 그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남은 선거 기간에도 이 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뭐 조원 CNI, 뭐 리얼미터 등등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중도가 상당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도층에서 조국혁신당의 경우에 보면은 조원 CNI 조사에서 31.3%가 랭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도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여론조사상으로는 확인이 좀 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거품이 빠질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런 분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얘기 답 드리기 전에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아까 거론했던 그 평론가 등이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선수라고 하는 분들 또는 기자란 분들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뭐 5%를 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조국 한 명만 살 것이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다른 여론조사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에서 딱 한 분만 자기가 과거에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명 한 명을 다 얘기하는데 그 딱 한 분만 내가 그때 참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쓰셨어요. 제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치 관련해서 선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각 이제 하는 얘기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있는데 진보, 중도, 또 보수가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게 되면 중도층이 멀어질 것이고 또는 중도층이 날아갈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에게 불리할 것이고 전형적인 정치공학입니다. 저는 정치공학으로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진짜 국민의 속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공학자, 기자, 평론가보다 훨씬 위대하고 그 국민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공학, 즉 접근
그것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맨 처음에 모두의 장 기자님이 질문했던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저희가 특별히 공학을 짜고 전략을 짜고 최고급 정치 컨설턴트를 데리고 와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포착하고 그 마음에 맞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공을 거둔 것이라 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정치공학자들 또는 정치평론가들이 중도층이 있고 중도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이미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중도층이 조국 혁신당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희 주장이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에 확인되는데 지표가 그렇습니다. 예, 지표상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으로 그 조국 혁신당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역시 실제 중도층의 마음을 보는 것이 먼저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오만함, 내가 선수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평가하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도층은 항상 변합니다. 어느 경우는 진보, 어느 경우는 보수층으로 움직이면서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인데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중도층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대통령이 다 있나? 네. 어떻게 저런 영분이 다 있냐? 네. 저런 국방부 장관이 다 있냐? 부끄럽다. 네. 내가 중도 보수 뭐 진보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 정도의 수준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건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아닌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중도층의 마음입니다. 그럼 중도층의 그 마음을 근데 중도층은 좀 신중하시잖아요. 표현하기를 두려워하실 수도 있고 조심스러운 게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마이크를 잡거나 글을 쓰지 못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표출하는 것이 조국 혁신당으로 보셨기 때문에 중도층이 오히려 조국 혁신당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평론가들의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열석 말씀하셨어요. 네, 열석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3% 얻어서 이제 지역구가 2석, 비례가 8석 해서 10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38석을 했는데 그때는 정당 득표율이 26.74 해서 비례대표가 13석, 지역구는 25석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 조국 혁신당에 가까운 미래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은 비례에서 10석 얻었고 안철수 8석 얻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13석 얻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2월 13일 그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하는 그 날부터 지금까지 10석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이긴 하나 저희가 목표 의석을 높일 생각은 없고 지금은 그 1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계속 다져나가야 된다. 현재 많이 오른 지지율이 또 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저희의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계속 얘기해서 조국 혁신당의 필요와 역할들을 등을 국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굳히고 굳히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그것이 굳히기가 확실히 돼서 그 정도의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얻었다고 한다면 목표 의석을 좀 상향 조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박지원 원장님은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셔서 뭐 12석 얘기하시던데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희망사항이 좋겠죠. 좋겠고 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처럼 13석 얻으면 또 좋겠죠. 근데 지금은 좀 겸허한 마음으로 10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 사실 비례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많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개정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28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21일에는 후보 등록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캠페인을 좀 해나갈 예정이신지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3월 28일 이후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되게 되면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현행 선거법상 허용되는 비례 후보 선거 운동 방식이 있습니다. 제약이 돼 있지만 어떤
어깨띠. 뭐 어깨띠건 1인 시위 방식이든 여러 방식이 있는데 1인 시위. 온라인상으로는 얼마인지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지역구가 뭐 A라는 지역구에 우리 가서 누구 뽑아달라 할 수 없어요. 우리 후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방식의 선거법이 허용하는 방식은 있는데 그걸 보다 더 좀 재치 있게 재미있게 기발하게 하려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여기 국민 여러분들도 또는 뭐 우리 조국신당 당원분들도 좀 재미있는 방법, 재치 있는 방법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느그들 쪼라째가 화제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지역별 버전을 얘기하면서 뭐 영어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하는 거 제가 봤어요. 지역별로 뭐 제가 어제 인천시당 창당대회 창당 준비 모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충청도 분인데 크게 충청도 버전으로 이걸 플랜카드를 만드셔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느그들 쪼라째 버전이 퍼져서 밈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 좀 유쾌한. 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즐겁게 경쾌하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투표용지 기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앞순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여야 공이 위성정당의 의원 꿔주기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꼬울 의원들 있으십니까? 뭐 저는 꼬울 의원들은 없고요. 황운하 의원이 입당하셔서 저희가 원내 정당이 돼 한석짜리 아닙니까? 한석이 되니까 현재 지금 이제 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번호를 한 칸 더 윗번호를 받기 위해서 저희의 목표와 저희의 비전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늘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또 연락 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희 정중하게 제가 좀 거절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다 보면 사람들이 압니다. 한글로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뒷번호에 있더라도 최근에요. 뭐 막말 때문에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이제 비판에 이제 입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사실 조국혁신당도 이제 후보 검증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막말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고 특히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뭐 매국노라고 칭해서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또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양 후보가 시민사회 운동한 시기에 한미 FTA 반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사적으로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제 한미 FTA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보다 과격한 표현들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훈은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이런 뭐 매국노라거나 이런 표현들은 조심하는 게 후일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실 문제지 제가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조국혁신당 비례후보 순위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발표되면 후보분들도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후보분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후보분들 뽑을 때 제가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해서 뽑았는데 저희가 뭐 국가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가치와 완전히 어긋난 그런 게 발견된다면 전 당대표로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정말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마음을 받아 안아서 계속 직진하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